그리고 오늘 국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인 화천대유 1호의 진짜 주인, 그러니까 가장 많은 배당금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 이른바 그분 논란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지사님, 제가 아수라의 재화, 그분은 누구인가 한번 검토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단 1원도 안 받았다는 설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돈을 만든 자, 돈을 가진 자 위에서 돈을 지배하는 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대장동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거부는 하시는데 부정부패의 주범은 돈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말씀드리고요. 돈을 준 사람은 이 지사님 죄책감이에요. 네, 의원님, 네, 제가 답변 좀 드리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꾸 돈을 제가 줬다는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진짜 화천대유의 주인이고 돈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길 가는 강아지에게 던져줄지라도 유서 대필 사건 조작했던 곽상도 의원 아들 같은 분한테는 절대 한 푼도 줄 수 없다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왜 거기다 드리겠어요? 여기 의원님들 드릴지 혹시 모르겠지만. 저희가 오늘 뉴스탑10 5위로 여기 강아지만도 못한 곽상도 의원하고 물음표를 친 이유가 바로 이 발언이었어요. 길 가는 강아지에게 던져줄지라도 곽상도 아들에겐 한 푼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돈 받은 자가 범인이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어서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비유까지 쓴 셈이네요. 일단 이제 제3자 뇌물 혐의도 있기 때문에 돈을 안 받아도 제3자 받을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직접 받은 건 없다라는 이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 같고요. 예. 오늘 전반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답변을 보면 일단 본인이 국민들 앞에 이제 주장하는 것과 함께 이 지지층들한테 해명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곽상도 의원을 들면서 굳이 유서대필 사건에 조작했던 곽상도 의원 이 용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수식어를 붙인 그렇죠. 이유가요. 이게 이제 예전에 아시겠지만 유서대필 사건 할 때 이제 그 곽상도 의원이 그때 담당 검사를 했는가 그럴 겁니다. 아마 그 사건을 이제 연상시키면서 사실 이거는 이제 진보 진영 내에서 굉장히 분노해하는 사건이니까. 예. 자, 그러면 차라리 그거 줄 바에야 강아지한테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의 이재명 지사가 이 국감에 임하면서 결국은 내 지지층들한테는 확실하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해명하고 뭔가 어떤 명분을 주겠다라는 그런 취지, 또 국민들 앞에는 뭔가 좀 이렇게 가시적으로 설명을 하겠다는 취지, 아마 그런 것의 어떤 답변을 전체 보면 그 취지에서 아마 이 답변도 그런 상황이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지층을 보고 답변했다라는 것도 앞서 그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윤 전 총장과 손준성 검사 측근, 그러니까 만약에 측근으로서 내가 정치적 책임을 지면 윤 전 총장도 책임져라. 이것도 지지층을 향해서 한 그렇죠. 말이죠. 고발 사주뿐만 아니라 예. 지금 윤석열 후보가 옛날 대검 중수부 이과장 때 처리했던 이제 저축은행 사건도 오늘 보니까 민주당은 뒤에 백보드에다가 그것도 써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어쩌면 쟁점되는 사안들을 물타기용으로 이제 주장하는 거죠. 결국은 쟁점은 쟁점으로 덮어야 된다. 그 취지에 아주 상당히 이 본인이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그런 거로 치면 야당에서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후보에게 치명타를 안겨주진 못했고 이재명 지사가 나름 그런 쪽에서는 전선을 잘 굳혔던 셈인 거네요. 그러니까 오늘 결국 야당은 새로운 증거가 없다 보니까 새로운 폭로를 못하다 보니까 아마 내부적으로 그렇게 좀 짝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변할 기회를 많이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워낙 이제 말을 잘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설명의 장이 돼버리니까 예. 최소한 최소한 이재명 후보의 말을 끊고 단답형으로 해서 뭔가 실수를 이끌어. 아까 좀 전에 보셨지만 전화 본인이 직접 받았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기억이 없다라고 말을 좀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거를 좀 어차피 이 사안은요, 이 국감에서 뭔가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본다면 최소한 이재명 후보의 설명의 장으로는 만들지 않겠다는 게 아마 야당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정말 언어적 능력이 대단히 뛰어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길 가는 강아지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저게 우리가 이제 비보이 배틀 같은 걸 보면 예. 막 춤을 추면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모욕적인 얘기를 막 하잖아요. 모욕적인 행동이나 모양을 보여주면 우리 뒤에 앉아있는 응원단들이 막 환호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쪽에서 반박을 하고 그러는데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이번에 국감을 지켜보면서는 이재명 후보는 여러 가지 면으로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상대방에게 우리 편의 응원을 끌어내고 상대방을 폄하할 수 있는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게임으로 치자면 이재명 후보가 이겼다. 이번 국감에서 끝까지는 다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있어요. 최근에 유명해진 영화 아수라의 한 장면까지도 등장했는데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설계는 내가 했다. 대장동 얘기. 의혹을 전개한 게 아니라 이익 환수 보장을 설계했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영화 한 프로 보고 가시죠. 우리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하시는 분이 이재명 지사님이시고 또 실무자는 유동규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저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이 아닌 말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장동을 설계했지만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한 건 아니죠. 대장동을 설계한 건 맞지만 의혹을 설계한 건 아니고 본인은 어쨌든 공익 환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이 곽상도 의원의 돈 받은 자와 이제 같이 비유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상대로 설계자다, 그분이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정말로 그런 의혹을 설계한 자라고 한다면 도대체 왜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50억을 주냐 이거죠. 그런 점에서 이 논리를 깨는 것 같고요. 실제 저는 개인적으로 박영수 의원의 딸을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초 이 대장동 아파트가 미분양이 났습니다. 그때 분양가는 한 6, 7억 정도 됐다고 해요. 근데 현재 시세는 1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분양 받자마자 2배 이상의 이익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이재명 경기지사가 됐든 아니면 화천대유 관련자가 됐든 그 당시에 지금처럼 2배 이상 올라갈 줄을 예상하고 화천대유에 몰아줬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예상을 할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어떤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서 이렇게 몰아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분양시장이 매우 안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없잖아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없어서 업무상 배임이라고 하는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920억을 터널공사비로 환수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뇌물 받기로 하는 천화동의 1호가 이재명 지사라고 하는데 뇌물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920억을 환수합니까? 그러면 자기가 받을 걸 다 환수해 버렸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설계라고 하는 논란, 그분이라고 하는 논란이 허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여러 의혹에 대해서 맞받아친 해명 얘기까지 저희가 하나하나 영상 중심으로 만나봤습니다.